자, 요즘 김민석 총리 후보자 문제가 참 핫하죠. 정말 까도 나오는 그의 의혹들, 범죄 혐의들. 세상에 이렇게 많은 의혹을 가진 총리가 과연 있었는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만들던데. 네, 뭐 이해는 합니다. 그 위에도 그러니까 그 밑이 그러하겠죠. 자, 근데 이 사람이 말입니다. 본인에게 일고 있는 모든 의혹들을 이상한 방법으로 프레임을 씌우며 물타기를 하려고 해서 논란이 또 되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서 사과를 하고 머리를 숙이기는커녕 이미 법원에서 확정된 전과마저 사실은 그게 아니다. 그건 검찰의 표적 사정 때문이었다라고 짓거려대고 있으니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착잡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오늘 소식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 모두 아시겠지만 김민석의 정치자금법 사건은 한 번이 아닌 두 번입니다. 2004년과 2010년 두 번에 걸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유죄는 SK그룹 2억 원 수수 사건. 당시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민석, SK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005년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최종 확정이 됐죠. 법원의 판단을 통해 입증된 범죄 사실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유죄, 2010년 7억 2천만 원 추가 수수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것도 법원 판결로서의 팩트, 사실이란 얘기죠. 이 두 사건에 대해 모두 당시 김민석은 억울하다라 변명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죄가 전부 다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는 1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갑자기 이 모든 것을 검찰 탓이라는 듯 물타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를 바탕으로 판단은 법원이 내렸는데 또 애꿎은 검찰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무슨 만능 통치약도 아니고 시도 때도 없이 검찰을 가져다가 회피용으로 쓰는 정치인들의 모습 이제 진짜 환멸이 날 정도예요. 자, 여러분, 총리라는 자리는요 내각의 수장입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죠. 그런데 두 차례 유죄 전력, 총 9억 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전력이 있는 인물이 이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제 기준으로선 상식 밖의 일이에요. 근데 더 큰 문제는 김민석은 지금 검찰 프레임으로 이제 와서 다 덮으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 SNS에 이런 말을 써놨더라고요. 내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은 정치 검찰의 표적 사정이다. 이번 기회에 다 밝히겠다. 표적 사정, 증인 압박, 음해 등 정치 검찰의 수법이 드러날 것이다. 한마디로 본인의 유죄가 검찰의 탄압 때문이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게다가 이렇게도 적어놨어요. 균형성만 맞춘다면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던 환영이다. 때 아닌 개소리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은데 묻고 싶습니다. 누가 유죄 확정까지 두 차례나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자를 피해자라고 믿을 수가 있겠냐고. 자, 이런 반성 없는 태도의 정치인들 우리는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죠 사실. 그리고 역시나 그쪽 부류 정치인답게 이 사람도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도. 정치권 인사로서의 책임감, 국민 앞에서의 도덕적인 기준, 이 모든 것을 내팽겨치고 그는 검찰을 이용해 프레임 싸움을 택하고 말았어요. 굉장히 낯설지 않은 장면. 조국의 검찰개혁 희생양이라는 쌉소리, 이재명의 검찰 쿠데타, 그리고 이번 김민석의 검찰 표적 사정. 범민주 인사들이 공통적으로 항상 사용하는 정치 검찰 프레임, 이 패턴을 김민석이 그대로 채용해 다시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긋지긋하죠. 김민석은 지금 이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아들 문제도 같이 걸려있죠. 재산 문제도 또 같이 걸려있고 아들의 입시 의혹은 뭐 그냥저냥 넘어간다라고 할지라도 채무와 재산 해명은 도저히 우리가 납득할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본인의 SNS에 시급한 순서대로 채무를 갚았고 그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다. 그리고 세비와 기타 소득을 채무 변제 썼다라고 말을 하던데 우리가 봤을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재정 흐름이에요. 중간에 국회의원도 못했던 사람이 그리고 국회의원 연봉 1억 원 내외인데 7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다 갚고도 오히려 재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 흐름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냔 말입니까? 5년 안에 6억이 넘는 추징금을 다 갚았는데 순자산 또한 7억이 넘게 늘어났다? 근데 아들 학비는 1년에 1억이고 고등학교 때도 2천만 원이 넘어갔다? 근데 국회의원 연봉은 1억이다? 뭐야 이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상한 겁니까? 아니면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까? 자, 김민석 사태의 본질 전 이렇게 봐야 된다고 봐요. 이 정권의 도덕성의 기준은 달나라에 가 있다고.
두 차례나 정치자금법 유죄 전력이 있는 총리 후보자가 10년도 훌쩍 지난 지금 본인에게 의혹이 일고 있으니 갑자기 검찰이라는 프레임을 들고 나와 정치검찰, 검찰이 나를 사냥했다, 이따위 프레임을 짜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총리에 앉으면 굉장히 위험할 것 같지 않나요? 나는 날개 달린 천사처럼 깨끗한 사람인데 검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김인석은 이제 유죄 경력자라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로써 그의 태도에 대한 문제도 더해졌어요. 국민 앞에 서서 단 한 줄의 사죄도 없이 검찰을 공적으로 몰고 SNS를 통해 정치 프레임을 걸고 있죠. 이거는 자기 합리화의 극치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런 자를 총리로 지명한 대통령의 존재라는 사실. 첩첩산중 막막한 현실이죠. 자, 검찰이 아니라 국민이 판단할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 말 그대로 돌려드릴게. 검찰이 잘했는가 잘못했는가는 역시 그 논리대로라면 국민이 판단할 일. 정치인은 본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결 앞에서 일단 입을 다물고 책임을 지는 자세부터 보이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게 최소한의 양심이고 최소한의 겸손이에요. 허나 김민석 후보는 그 책임 대신에 검찰이 문제다라고 외치고 있으며 스스로를 악질 검찰의 희생양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소름 끼치도록 역겨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사람의 도덕성만을 보려는 게 아닙니다. 이 정권의 인사 기준이 무엇인가, 정의와 공정의 기준은 대체 어디로 가 있는가, 그 본질을 묻는 거예요. 김민석 후보의 두 건 정치자금법 전과는 이미 법원의 판단이 끝난 사건. 그런데도 사죄는커녕 프레임으로 반격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아마 다시 실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두 번에 걸친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자, 근데 사과는 없고 갑자기 때 아닌 검찰을 탓하는 상황. 납득하기 어려운 채무재산 과정의 해명, 그리고 SNS로 프레임 전쟁에 돌입한 이 모습들, 이런 사람이 일국의 국무총리 자리에 어울린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샤인투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